번성한 포구를 중심으로 마을도 만들어졌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700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이요, 한 3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고 그냥 괴짝지 이렇게 모인 것만 다닥다닥 붙어서니까 골목을 못 찾아다녀요. 한번 들어가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선원들이 많다 보니 여관과 술집도 많이 생겨났고요. 5일장은 전국에서 올라온 물건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아래 배우표를 짜가지고 농악을 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먹고 시작하면은 밤까지 해. 어둡도록. 그냥 또 햇불을 저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햇불을 비치면서 놀아요. 떡장사들이나 아주 줄이 이게 있었지 아주 번창했어요. 그 우리들은 어리니까 떡도 사 먹으러 나가고 그냥 보리쌀도 이런 멍석에다 먹을 양식 뭐 그런 거 팔고 있는데 거기는 농사가 없으니까 장에 나가서 조금씩 다 사다 먹는 데니까 그런 거 사고. 지금 생각해보니 참 부족한 것 없이 살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산이포 마을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700가구가 살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포구는 철책에 가로막혔습니다. 조금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빼곡하게 집이 들어섰던 자리는 전부 논으로 변해버렸는데요. 나가 들어가 보면 이게 이거 아니야, 논이 아니야, 자집이야. 그리고 길이고 논이고 밭은 없고 그냥 전부 집이고 길이야. 인적도 백길도 끊긴 황량하고 적막한 이곳에 번성했던 포구가 있었다니 믿기질 않습니다. 분단 이후 70년, 철책 속 산이포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 TF 팀원들은 군의 협조를 받아 산이포가 있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잘 남아있네. 잘 남아있네, 저기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뒤로 좀 빠질 수 있어요? 네. 뒤로 조금만 더 됐어. 그만. 쭉 빠져. 네, 거기까지 그만. 네. 더 빠지면 안 돼요. 어깨 그대로 거기까지. 맞춰요? 네. 오케이. 맞아. 조사용 나가요? 촬영 장비를 동원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물 쪽으로 길게 뻗은 석죽의 형태가 렌즈에 잡혔습니다. 선박이 배를 댔던 잔교 흔적입니다. 측면의 돌들이 일부 깎여 나가긴 했지만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는데요. 아, 이게 양쪽 끝에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네.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네. 측면에서 보면 표면이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그대로 그대로 아주 쭉 라인이 그대로 아주 쭉 남아. 70년 가까이 철책 속에 갇혀 있던 산이포구의 흔적은 사료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약간 흔들렸어. 좀 더 안쪽으로. 지도상에 보면 이 산이포 포구에서 출발하는 그 항로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꽤 큰 암초 그림까지도 양쪽에 암초가 2개가 있는 걸 아주 그대로 잘 그려놨고요. 항로가 표시된 이 지점이 바로 지금 그 잔교가 있는 그 지점하고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개풍 쪽으로 가는 항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어가는 이 이유도 이 암초를 피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약간 암초 가까이는 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돌아가고 가는 그런 모양 자체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이포구에서 발견한 잔교의 흔적은
사라진 수많은 포구를 찾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백길을 이어주었던 산이포구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도 남은 과제겠죠. (700호가) 살았다고 하고 대단히 번성했던 포구였고, 그 개풍 지역뿐만 아니라 연백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장이 서고 이랬던 곳입니다. 물길이 닫힌 지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포구의 흔적을 알려주는 석축 잔교가 이제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로 좀 발견이 됐다는 게 오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반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한강하구의 포구. 남과 북의 평화가 찾아와 백길이 열리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산이포 같은 경우에 민통선 이북에 있지만은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가 거점으로 마련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역사적 근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남은 잔교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교류를 상징하는 컨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외로운 물길. 철책 속으로 사라진 포구. 지금 한강하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적막하지만 이곳에도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겠죠. 사진작가 이시우 씨는 30년 전부터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누비며 한반도의 안타까운 분단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한강하구는 민간 선박 항행을 개방하도록 정전협정상에서 그렇게 딱 이미 되어 있고, 여지껏 큰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한강하구를 통해서 비무장지대 문제에 비무장지대에서 풀지 못하는 어떤 탈출구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서 한강하구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시우 작가는 사진 작업뿐 아니라 책 발간 등을 통해 한강하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한강하구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알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강 모든 강이 하구가 있는데 한강하구는 사람들이 특별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도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배로 다녀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한강하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리는 작업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었고, 그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정전협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한강하구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알려나가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해왔던 셈입니다. 이시우 작가를 비롯한 평화운동가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한강하구에서 평화의 배를 띄웠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그리고 올해 7월 평화의 배는 한강이 아닌 광화문으로 출정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통일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외칩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수역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오늘은 평화 시민들이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강하구를 열지 않는 것은 휴전 당사자인 협정문에 사인한 유엔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엔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전협정문에 명시된 정전협정문에 명시된 그 내용마다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하구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정전협정 1조 5항에 명시된 대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한강하구가 남북 교류의 시작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강이 갖는 개방적인 상징 공간을 다시 한번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복원되었을 때는 접경이 갖는 어떤 발전과 평화로서의 동력들이 다시 가질 수 있다. 즉 내생적인 평화 공간으로서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실현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는 한강 하구는 그 한반도의 평화지대이자 어떤 성장의 중추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되살려질 수 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보름도에는 800년 전 황해남도 연안에서 떠내려온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북에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온 은행나무는 고향을 향해 긴 가지를 뻗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은행나무의 생명력은 70년 모진 세월을 견뎌온 한강하구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는 물길을 은행나무는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